네, 이렇게 용도통합에 대한 적정기술 사례를 보았고요. 다음 용도통합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들 이런 글씨 많이 보셨죠? 언제 많이 보셨나요? 예, 이게 바로 캡차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금융 또는 요즘 스마트폰들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스마트폰을 쓰실 때 왜 보통 자기 인증을 하라고 하면 그죠? 뭐 신용카드를 쓰거나 또 뭐 이런 그 금융에 대한 거래를 할 때 뭐 문자로 자기 인증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이름 넣고 그죠? 그리고 뭐 핸드폰 번호 넣고 이동통신사 선택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또 문자로 날아와서 날아온 그 자기 핸드폰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뭐 그 숫자 보통 뭐 여섯 개 숫자를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이탈릭체나 알파벳 또는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넣으라고 하잖아요. 직접 타입해서 넣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 로봇이냐 아니면 뭐 해커나 또 이런 뭐 시도가 아닌지를 그건 직접 그걸 눈으로 보고 넣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이제 그걸 접속하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하기 위한 이 솔루션입니다. 이 캡차라는. 이 2000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 소속의 연구원이 만든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자동 테스트 방법인데요. 이거는 어떤 용도 통합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뭐 로봇이 했는지 아니면 또 이런 그 자동 이 해커들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시도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 자동 테스트 플러스 이런 고문서라든지 또 왜 일일이 지금이야 모든 이런 그 서적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활자들이 거의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그걸 출력해서 나오지만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서적들은 뭐 요즘 그래서 그 텍스트 뭐 디텍팅 기능이 있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읽고 해석해내기도 하지만 보통 그 사람들이 직접 그걸 눈으로 보고 타입을 해서 그걸 만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뭐 이렇게 파트타임이든 뭐 아르바이트생이든 둬서 그 고문서를 눈으로 보고 일일이 이렇게 타입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고문서를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그죠? 네. 하나씩 이렇게 조각을 해서, 물론 뭐 그것도 일이라면 일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넣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타이핑해서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는 기능으로 해서 들어오면 어때요? 예, 그 고문서, 이미지,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웹사이트 방문자들이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자동 테스트도 하지만 또 고문서에 대한 이미지 문자열을 해독하고 그걸 디지털화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용도 통합을 해서 이 캡차 또한 두 가지의 용도를 같이 통합하게 된 거죠. 네.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이렇게 리캡차라고 해서 수많은 사용자들의 힘을 빌리는 요 캡차를 리캡차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고문서를 복원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세상의 모든 종이책을 스캐닝하여 디지털화 가능해진 그런 용도 통합에 대한 사례입니다.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면 이용하시는, 많이 즐겨 드시는, 바로 컵라면입니다. 컵라면은 어떤 용도 통합일까요? 맞습니다. 예. 이 용기와 내용물을 라면을 두 가지의 기능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컵라면이라는 제품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 컵라면의 용기는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제가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컵라면이 상당히 우수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엄청 간편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를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뜨거운 물만 부어서. 이 컵라면의 용기는 이 안에 있는 라면의 내용물에 물을 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릇과 그리고 라면 두 개를 통합했던 용도 통합 기능도 있고요. 요 컵라면의 컵은 이 내용물을 보호하는 포장재 역할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한 안에 있는 이 라면은 이 플라스틱으로 또는 이게 약간 그 소프트한 그런 용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쉽게 구겨지겠죠. 포장이나 이동할 때.
그런데 안에 있는 라면이 내용물이 이 외부에 있는 포장지를 꽉 이렇게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도 이 포장지가 쉽게 구겨지지 않겠죠. 그러면 반대로 안에 있는 이 라면은 이 포장지를 지탱할 수 있는 이 내구재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용도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일상에서 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이게 용도 통합이 되었구나, 그죠? 왜냐하면 용기와 이 음식물과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으시면 아하 모멘트, 그러니까 이렇게 아하하는 순간이 생기죠.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사한 사례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시면 됩니다. 예. 기존에 있던 이론 수업하고는 다르게 좀 딱딱하지 않죠. 더 재밌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창의 발상론을 하는 이유가 기존의 수업을 뭐 다들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나 또 이런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저변 국가의 어떤 이런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을 이런 그 창의 발상론의 어떤 그 방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반짝반짝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하는 거고요. 이 기말 과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 창의 발상론의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내서 과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과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도 통합으로 재밌는 디자인을 제가 보여줄 텐데요. 이게 뭘까요? 하얀색인데 요거 안에 있는 거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이게 바로 시계죠. 시계입니다. 몇 시 몇 분일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텐데 몇 시 몇 분일까요? 여기가 9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0시 한 10분 정도 됐네. 10시 10분. 그죠? 이 방향이나 위치에만 있어도 대충 이제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건전지,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건전지거든요. 이 건전지가 어떤 용도 통합이 됐을까요? 건전지가 요거는 그 시계의 시 바늘 그리고 요게 분 바늘의 역할을 하죠. 건전지와 바늘의 용도 통합이 된 겁니다. 그죠?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확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용도 통합의 디자인 사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 이게 자전거입니다. 사이클, 자전거. 이 자전거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창업을 한 나이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청구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청구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집은 그 서남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아 병원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청구중학교면 여기 신천동이잖아요. 그까지 이제 버스로 하면 한 4정거장을 이동을 해야 되고 걸어서 하면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자전거 타기 좋은 거리였죠. 그리고 앞에 이제 동대구 대로라고 있어서 지금도 있는 그 대로가 그때도 똑같이 있었거든요. 거의 큰 이런 그 소나무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앞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니는 고등학교 형들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타고 싶어서 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내적 동기가 유발이 되면 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마침 이제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부모님이 화원을 하고 계셔서 꽃집을 그래서 거기에 꽃을 떼다가 중학교 졸업식 때 대신 그 청구 고등학교와 청중학교는 붙어 있죠. 청중학교 혹시 나오신 분 있으면 나중에 만나면 선배님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청구 중학교 졸업식, 청구 중학교 바로 앞에 청구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형들 졸업식에 제가 꽃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지금 돌이켜보면 창업이 아니었냐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꽃을 팔아서 한 10만 원이 채 못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사이클을 샀습니다. 그게
처음 제가 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창업에 대한 경험이 아니었나 하는 재밌는 경험이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요 사이클인데 갑자기 이 사이클 보고 그게 생각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이클을 자세히 보면 뭐가 용도 통합이 되었을까요? 찾으신 분 계신가요? 예, 안장을 보십시오. 안장. 예, 안장이 보통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눕혀져서 바퀴를 누르고 있네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시건 장치가 있습니다. 쇠로 된 바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 키로 열면 이게 딱 열리면 이 안장을 다시 이렇게 제껴서 앉아서 할 수 있죠. 다시 여기 조우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면 이 안장이 시건 장치와 용도 통합이 된 거죠. 타다가 보통 왜 자전거 시건 장치를 하려면 여기에 뭐 체인을 걸거나 아니면 뭐 열쇠 이 뭐죠 고리 있는 그런 걸 해서 뭐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열쇠를 채우거나 하는데 이게 있으면 어때요? 예, 안장을 이렇게 제껴서 바로 그냥 이렇게 탁 걸면 시건 장치가 되겠죠. 그러면 뭐 물론 이 전체를 들고 가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다시 여기다 시건 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죠. 뭐 지난번 이 사례를 가지고 다른 그 학생분들에게 강의를 했더니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전체를 들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전체를 들고 가더라도 아마 이쪽 바퀴는 사용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용도 통합 안장과 그리고 시건 장치를 같이 용도 통합한 그런 사례입니다. 또 다른 좋은 사례를 보면 이 IF라고 해서 국제적인 이 디자인 월드 디자인 가이드 이 디자인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여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옷을 사면 여기에 태그가 다 붙어 있잖아요. 태그 그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죠. 이 사이즈에 대한 정보, 뭐 가격에 대한 내용들, 어디서 만들었는지, 뭐 이런 바코드. 근데 사고 나면 보통 이 태그는 어때요? 집에 갖고 오면 잘라서 버리죠. 물론 힙합 하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또 이렇게 다 달고 요즘 일부러 이 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그게 흑인 문화에 이게 흑인 문화에 있어서의 사실 미국은 이 블랙 슈머가 될 수도 있지만 비싼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고객이 요구를 하면 이런 그 CS 커스터머 이거 사티스팩션 쪽에 있는 담당자분들은 그걸 다 이제 가급적 들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나 이렇게 소송을 하거나 이런 문화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의 이런 그 법적인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내용들이 발생을 하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한 법적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마이너한 것들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면 많이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보통 이렇게 연말이나 또 중요한 일 있을 때 비싼 옷을 이렇게 사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입고 다시 이제 반품을 하려면 그죠? 이 택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택을 달고 입고 다시 반품을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되게 이제 힙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막 택을 달고 다니고 모자 특히 이제 비싼 NBA 모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택도 떼지 않고 이렇게 쓰다가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반품을 하거나 그래서 아마 그거를 또 다른 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나름 유명한 유명인들이 그런 걸 쓰거나 아니면 좀 언더그라운드이지만 멋있는 친구들이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멋있는데 하면서 이제 따라하게 되는 어떤 그게 또 유행이 되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요 태그가 사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잘라서 버리죠. 그죠? 그런데 요 태그가 세제 역할을 합니다. 세제. 왜냐면 옷을 처음에 이제 저도 효성에 있어서 잘 알지만 이런 보통 이제 천연 섬유 천연 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 섬유도 염색을 하거든요. 천연 섬유가 아닌 보통 이런 화학
화학적인 어떤 이 화섬이라고 보통 하는데 화학 섬유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뭐 폴리에스테르라든지 뭐 나일론이라든지 뭐 스판덱스 이런 그 원사들을 섞어서 제품을 옷을 만들면 아무래도 이제 가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처음에 사고 난 다음에 한번 빨아서 입거든요, 주로. 예, 그게 몸에나 피부에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옷을 사자마자 한번 빨아서 입게 되는데, 빨 때 이걸 같이 그냥 넣어서 세탁기를 돌리면 어때요? 따로 세제를 넣을 필요 없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 이 택은 또 사라지고, 예, 물론 뭐 끈은 남겠죠. 예, 끈은 자르면 되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그 쓰레기로 또는 뭐 재활용으로 그냥 처리될 수 있는 이 태그가 예, 세제로 된 거죠. 그러면 예, 이게 어떤 용도가 이게 맞습니다. 태그가 정보의 제공 기능도 하지만 다음 예, 이렇게 이왜그 이 뭐죠 페이퍼 그 종이 비누라고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넣으면 바로 물에 녹아서 이 세제 역할도 하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화학 섬유들 가지고 옷을 만들면 이렇게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처음에 입기 전에 사서 특히 속옷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빨아서 입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태그가 세제 역할도 하는 두 가지의 이런 용도 통합을 한 예,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죠. 예, 이런 게 이제 바로 용도 통합 기능으로 발명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그래 이런 것들이 불편했어 이거는 용도 통합으로 그러면 저거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시면 수업을 듣다가 떠오르시면 노트를 해놓으세요. 노트를 해놓으십시오. 그거를 뭐 이렇게 잘 풀어서 하시면 그게 바로 과제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보면 요거 잘 아세요? 요게 빵이죠, 빵. 그리고 안에 조개 숲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클램 차우더입니다. 클램 차우더. 빵 안을 파서 그죠? 안에 숲을 넣어서 팔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뭐 베이에리아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한뭐 5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이 클램 차우더 매니아였습니다. 매니아. 보통 그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피어 39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 클램 차우더 숲 파는 가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랩 뭐 이렇게 그 게나 아니면 뭐 랍스터나 클램 차우더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한국에서 뭐 학생들이 많이 먹는 핫바처럼 뭐 그렇게 있는 길거리 음식들 엄청 많이 파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노상이나 아니면 가게 안에 들어가서 요 클램 차우더를 먹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살 때 많이 뭐 친구들이나 한국에서 와서 이게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사 먹이면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뭐 이게 좀 짜다는 뭐 그런 의견도 있고 한데 이 클램 차우더는 이 조개 숲을 이렇게 빵 안에다가 파서 넣어서 먹습니다. 약간 딱딱하거든요. 한데 안에서 이 숲을 먹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녹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뜯어서 먹습니다. 같이. 뭐 안 먹어도 되고 이게 숲 자체만 먹어도 되지만 그럼 이건 어떤 용도 통합이 됐을까요? 뭐가 용도 통합이 됐을까요? 앞서 컵라면하고 유사하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 숲을 주고 그 옆에 따로 이제 찍어 먹거나 아니면 뭐 처음에 애프타이저로 빵을 주는데 이 빵을 안에 파서 숲을 넣어주니까 그러면 보통 이 빵을 뜯어서 이렇게 숲에 찍어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어주면 예, 이 빵과 그릇의 용도 통합을 한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예, 이거 안에 하나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시골에 가면 단호박 안을 파서 거기에 쌀을 넣어서 그죠? 밥을 하면 이게 뭐 단호박밥, 뭐 연잎밥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용도 통합인 겁니다. 연잎을 그릇으로 대처하는 아니면 뭐 그 단호박을 파서 그 안에 밥을 넣고 쌀을 넣고 밥을 해서 단호박 밥을 하면 이 단호박이 그릇의 역할을 한 거죠. 용도 통합을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핫하잖아요. 어쨌든 핫한 것보다 이 사람들이 선호하죠. 왜냐하면 단호박의 어떤 좋은 성분들이 밥에 이렇게 녹아나서 그 밥이 훨씬 더 건강식이 되는 또 일반 밥과 다른 어떤 새로운 또 이런 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용도 통합에 대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러면 이어서 용도 통합에 대한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